그 아줌마들이 근데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냥. 사실 옛날 같으면 그냥 아줌마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응? 따는 진입장벽 정도가. 친구들이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래가고, 이게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오늘 중점 타겟은, 물론 이제 전날 방송에서 이현주 얘기가 나갔습니다만, 국민의당과 나머지 어떤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같이 나가는 김민석 방송에서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현주 하면 집중 타격. 저는 정말 이현주가 대선 막판에라도 국민의당 내지는 민주당에서 어찌 됐거나 나가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속마음을 숨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엄청난 대못을 뽑았다. 정말 잠재적인 거대한 지뢰 하나를 우리가 뽑아낸 거다. 그 지뢰가 정말 최악의 쓰레기 하치장에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 지금 역대급 발언을 해버린 거죠.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는 정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민주진보 세력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같은 당에서도 할 수 없는 말을 뱉으면서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한테 미친놈들이라고 표현했고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리사라는 게 별게 아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한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되는 거냐. 요거는 전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은 됐는데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어떤 직업은 그렇게 전문성이 많은 직업이 있나요? 밥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은 우리가 방송으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내보냈는데 주부들의 노동권에 대해서 인정해주자는 게 뭡니까? 실제로 남편만큼이나 가사 분담과 육아 등이 갖는 그 스트레스와 전문성은 저는 굉장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여성인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지 일단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아줌마를 학교에서 밥하는데 시키는데 왜 정규직화 시켜야 되느냐고 말할 수 있는 건요. 박근혜도 자유한국당이 어떤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국회에서 제명시켜야 될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여성이고 엄마잖아요. 이 사람 광명을에서 했을 때 선거 그 캐치프레이즈가 엄마의 마음으로 야무진 정치, 따뜻한 정치였다고. 야, 그거 이제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건 네가 쓰레기라서 옮겨갈 수도 있다고 쳐. 왜냐면 쓰레기는 회귀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이게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끊임없는 막말을 쏟아내고 정말 돋보일 만큼 이런 그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배경으로 두 가지가 점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국민의당을 개혁하기 위한 젊은 세력한테 힘을 몰아줘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젊은 세력의 대안으로 이현주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야. 즉 기존에 있는 천정배라든지 정동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투쟁력 있고 잘 할 수 있는 젊은 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현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국민의당 안에서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이현주가 지금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의혹들 있잖아. 특히나 비서관에 연관된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표면에 막 올라올 위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나는 그 위에 똥을 더 많이 싸가지고 빨리빨리 이 싹을 덮는 게 아닌가. 그 똥을 먹고 그 싹은 더 빨리 자랄 텐데 그런 느낌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인지도 올리기라고 하죠. 네. 근데 그게 그런 노이즈 마케팅으로는 클 수가 없다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주목은 받는데 쓰레기 취급 주목받는 건 정치적인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그냥 막말을 최근에 쏟아낸 게 아니고요. 최근에 한 막말들만 모아보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진짜 홍준표나 해야 될 멘트인데. 잠깐만요. 이분 혹시 성별이 남자인가요? 성 정체성이 궁금할 정도야. 이 정도면. 다음에 7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것. 청와대와 여당이 더 이상 협치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은 국정은 협치, 국민은 혁신, 당사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출범 2달 정도 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독재, 이미지 독재 정부의 길로 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단기간 인기를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인지 한번 짚어봐야 한다. 다 틀린 말이에요. 저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아예 깔아뭉개고 있다. 뭔 짓을 해도 애들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수사 지침을 내리면 국민의당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이나 다른 바 없다. 이게 이제 추미애 대표를 공격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 했던 국민의 부름을 아전 인습격으로 해석해 또다시 적폐를 쌓는 것에 단호히 싸워나가겠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반성은 죽어도 없죠.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6월 29일 날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미친놈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급식소에서 밥하는 아줌마들이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냐.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종이 아니다. 뭐 이런 거였고요. 이럴 때 한국어 욕설 본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가리를 찢어 죽일 놈. 근데 이게 19대 국회에서 교육공무원직법이라는 그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교육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일용 공무원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식당 아줌마를 비롯한 보조교사나 이런 사람들 자체를 다 교육 공무직으로 반공무원 형태로 안아야 된다라는 그 법안을 민주당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발의자 중에 하나가 이현주예요. 그러니까 정책 발의할 때는 그런 쪽에다 찬성을 던져놓고 당을 나가서 그런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다고 지금 뭐 목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무슨 법을 발의했는지도 몰라. 혼이 나가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박근혜 할 때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혼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다음에 5월 26일 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후보자를 내놓으셔서 개업식에 와 있는 심정이다. 개업식이 와서 웬만한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물건이 너무 하자가시면서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파시는 분이 뭔가 해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다. 미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렇게 표현했고요. 5월 25일 날 국민의당 원내 정책회의. 이낙연 총리는 호남 총리보다 강남 총리가 어울린다. 비리 정합 세트 호남 총리라기보다 강남 총리 특권층 총리. 여기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인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난한 정도로 강남 총리라고 불릴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툭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진 않은 사람이에요.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다 검은 옷 입고 있는데 스트라이프 하얀색 상의를 입고 왔어. 그때 뭐라고 이현주 지지자들이 그랬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민족 전통의 흰색 소복 상복이 있고 귀신들도 흰색 옷을 입으니까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지가 귀신인 걸 알아. 반저승사자야. 예.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문자 폭탄세, 그러니까 문자 행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정부를 감싸고 편드는 것이 정부를 망치는 길이라는 점을 지난 박근혜 정부를 통해 목격하였습니다. 더 이상 같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정권에 대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든지 다 싫어. 이낙연 총리 후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요. 그 말들이 이제 하나도 맥락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고요. 본인의 그 개인사 생활에 관련된 의혹 부분을 제기하는 트윗이라든지 뭐 이런 그 문자나 이런 거를 무조건 다 삭제하고 고발하겠다고. 또 실제 고발 접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원주 측의 대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대선 때요. 문재인 후보 침해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포자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해놓고 자기 불륜설 관련한 사람들은 무더기로 고소했죠.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재가를 물리는 탄압이다. 인사청문회 때 받은 자신의 문자에 대해서는 특정 세력이 청문위원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 조사해봐야 된다.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침해설 유포는 표현의 자유고 항의 문자는 조사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꼴통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음에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둘러싸고 했던 말은 푸른 집만 가면 불통, 루비콘강 건너지 않기를. 그 집이 터가 나쁘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박근혜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싸잡아서 비난한 거하고 좀 똑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올리는 거, 이게 원래 공약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현주가 소상공인, 이거 우리 또 방송으로 나갔었죠. 소상공인 단체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이현주가 한 말은 아니에요. 거기가 주최한 행사에서 거기 핵심 인사가 이렇게 말했죠. 한날 한시에 2명씩 직원을 해고하자. 한 번에 20만 명 해고해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강남 서초에 아파트 갖고 있는 광명시 국회의원 이현주 씨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막말계에
계속해서 신선한 주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미영이 완전 재패했던 거를 지금 이원주와 강현재가 국민의당 출신의 두 여성이 강력하게 어떤 그 지분을 급격하게 높여가고 있고 뒤늦게 이제 나경원이 기어 나와서 옛날 고토를 복원하기 위한 막말 퍼레이드에 합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5당 시대의 그 세 당이 여성 대표를 지금 뽑아갖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 정치잖아요. 그런데 5개 당 중에 3개 당 대표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여성을 폄하하고 자기 여성의 주체성, 여성의 권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놓는 여성 대표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여성들이나 또 참신한 여성의 정치를 기대했다가 박근혜한테 뒤어버렸던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너무 비교가 되잖아, 지금 하는 것들 보면. 나는 우리 송 작가님하고 이현주랑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원래 엄청 부자였었고, 그러니까 호남권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지만 실제로 민주 진보적 마인드는 사실상 별로 없었다고 그렇지. 봐요. 우리 송 작가님은. 귀순자로 취급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팟캐스트 같은 걸 하면서 어떤 민주 진보의 개념이 막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갖고 있건 높은 지위에 있건 하던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약자 편에 세우는 게 맞다는 인식이 생겼고 지금쯤 보면 아주 훌륭하신 정치인 같은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현주는 송 작가님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민주정당에 있었습니다. 재선이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쏟아내는 말들은 자유한국당보다 더 극렬한 악질이에요, 악질. 이거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치 상태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예전에 왜 지금 양신수 석방이네 뭐네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분, 이석기 의원. 이런 사람들이 했던 장난 같은 유치한 내란, 선동, 음모 이런 것들로 사실상 그거 빌미 삼아가지고 정당 해산시켰잖아요. 민주진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당선되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현주는 제명감이라니까요. 그 이현주가 안 나가고 막차를 타고 지금 민주당 안에 있었으면 과연 이런 발언을 했을까? 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가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진정성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속마음은 원래 이랬던 여자야. 죄송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이랬던 정치인이야. 근데 내가 보기엔 당의 분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 당의 분위기가 그런 민주진보적 아젠다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막 여기저기 날뛰고 다니는 거라고 봐요. 요는 이렇게 날뛰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게 자기 당에 도움이 되거나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만 심해지고 이제 더 이상 까먹을 게 없어서 어차피 베린 놈의 장사 그냥 부도나도 괜찮아 하고 카드 막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 하는 짓은. 그럼 더 심하게 망해. 나중에 그 후유증이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아까 소속 말씀하셨는데 변치 않는 이 격언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이슬이라도 벌이 먹으면 꿀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그랬단 말이야. 오, 그렇지. 이 사람이 어찌 됐거나 정치판 안에서 굴러 먹으면서 똑같은 정보와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가가 지금의 이현주를 만들어낸 거고, 또 하나 참고하고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이런 사람들이 민주의 진영 안에서 마치 진보주의자 또는 어떤 국민을 생각하는 정상적인 정치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지금 한꺼번에 분리수거하고 난 다음에 떨어져 나가놓고 봤더니 옛날에 저것들이 했던 모든 정치적 공학이라든지 그럴싸한 말들이 본심이 아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너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분리돼서 저렇게 놀고 있는 상황을 다시 어떤 협치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일각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합당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소통합 같은 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쓰레기는 영원히 쓰레기니까 이번에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정계로 완전히 뒤바꿔야 된다. 세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냐면요. 기업 재벌들 회장들이 해야 될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정치인인 국회의원은 전문성이 그렇게 있는 직업일까요? 막말하는 직업이잖아요. 이현주는 이렇게 하면은 그 막말하는 직업 전문성한테 우리가 2억 가까운 세비를 줘야 됩니까?
제명이에요. 저는 제명시켜야 된다고 봐요. 사악한 뱀 한 마리가 국회에 또아리 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현주의 대단한 존재감 감사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정당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 선택의 폭을 분명하게 짚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또 강현재를 비롯한 그 당 안에 막말하는 몇몇 정치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극렬한 발언을 뱉도록 정용하고 있는 당의 입장도 정말 미쳐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서청원을 비롯한 이른바 친박계들이 완전히 어디 뭐 집 나가 있는 사람들처럼 조용한 부분이라든지 국민의당 안에서 뭐 차기 당권을 노린다고 하는 정동영이라든지 기반에 남아있었던 주류 정치인들은 사실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자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 근데 이제 별 존재감도 없고 내가 봐서는 정치생명도 얼마 안 남은 애들이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이게 새롭게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깎아먹는 쉽게 말해서 정치 혐오를 부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깝다 이 말이야. 그렇죠. 언론 자체가 이게 왜 안 좋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 행태라든지를 실어줘야 되는 거죠. 이쯤 돼서는. 그렇죠. 사전에도 했어야 됐지만 이쯤 와서는 이런 발언 자체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품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한 언론사라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없고 심지어 막말할 때마다 너도 나도 너무 신이 나서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경쟁을 하듯이 이거를 더 센세이셔널라이즈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밥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이거는 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반론할 여지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정치인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직업이나 특정 성이나 어떤 그런 등등에 대해서 폄하, 혐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발언을 그게 우리나라 국민 단 한 명이라도 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끼리 싸잡아서 누구누구를 공격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특정 계층을 더군다나 여성, 특히나 이런 식으로 따지면 주부층, 솔직히 말해서요. 주부층들 중에 이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이죠.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00명 이상의 밥을 해내야 되는 정말 중노동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봐야 임금 얼마 되지도 않는 그분들에게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처우를 더 좋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못할 망정, 그거 전문직 아닌데 뭘 밥하는 데까지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몇 명 안 되는 재벌 총수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생각이 있다면 국민의당은 이현주를 제명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현재 이현주의 직책이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사실상 원내에 있는 모든 지도부가 꼬리 자르기를 위해서 잠적한 상황에서 이현주 혼자만 떠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대선 마지막 국면부터 계속 이현주나 강현재한테 계속해서 이런 직책들을 맡겨왔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종편이나 이런 쪽에 가서 이렇게 떠드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코너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국민의당에서도 언젠가 가면 그 모든 얘기들은 국민의당의 의견이 아닌 이현주 개인의 의견이었다라는 식으로 발을 빼버리고 이 부분에 대한 파문이 커지게 되면 이현주는 팽당하게 될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이제는 폐업 시즌이거든. 그거 있잖아, 왜 정말로 키워줄 이인자한테는 피를 묻히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속담 비슷한 게 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이현주 제명입니다. 제명. 더 이상 이 사람의 어떤 폐악질을 기다려줄 국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되는데 그게 이현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국민의당 안에서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이현주가 지금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의혹들 있잖아. 특히나 비서관에 연관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표면에 막 올라올 위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나는 그 위에 더 똥을 더 많이 싸가지고 빨리빨리 이 싹을 덮는 게 아닌가. 그 똥을 먹고 그 싹은 더 빨리 자랄 텐데, 그런 느낌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인지도 올리기라고 하죠. 네. 근데 그게 그런 노이즈 마케팅으로는 클 수가 없다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주목은 받는데, 그렇죠. 쓰레기 취급 주목받는 건 정치적인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그냥 막말을 최근에 쏟아낸 게 아니고요. 최근에 한 막말들만 모아보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진짜 홍준표나 해야 될 멘트인데. 잠깐만요. 이분 혹시 성별이 남자인가요? 성 정체성이 궁금할 정도야, 정도 되면. 다음에 7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것. 청와대와 여당이 더 이상 협치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은 그 아줌마들이 근데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냥. 사실 옛날 같으면 그냥 아줌마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 주의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응? 따는 진입장벽 정도가. 친구들이야,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래가고, 이게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오늘 중점 타겟은, 물론 이제 전날 방송에서 이현주 얘기가 나갔습니다만, 국민의당과 나머지 어떤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같이 나가는 김현, 김민석 방송에서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현주 하면 집중 타격. 저는 정말 이현주가 대선 막판에라도 국민의당 내지는 민주당에서 어찌 됐거나 나가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속마음을 숨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엄청난 대못을 뽑았다. 정말 잠재적인 거대한 지뢰 하나를 우리가 뽑아낸 거다. 그 지뢰가 정말 최악의 쓰레기 하치장에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 지금 역대급 발언을 해버린 거죠.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는 정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민주진보 세력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같은 당에서도 할 수 없는 말을 뱉으면서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한테 미친놈들이라고 표현했고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리사라는 게 별게 아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한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되는 거냐. 요거는 전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은 됐는데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어떤 직업은 그렇게 전문성이 많은 직업이 있나요? 밥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은 우리가 방송으로 이런 얘기 참 많이 내보냈는데 주부들의 노동권에 대해서 인정해주자는 게 뭡니까? 실제로 남편만큼이나 가사 분담과 육아 등이 갖는 그 스트레스와 전문성은 저는 굉장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여성인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지 일단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아줌마를 학교에서 밥하는데 시키는데 왜 정규직화 시켜야 되느냐고 말할 수 있는 건요. 박근혜도 자유한국당이 어떤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국회에서 제명시켜야 될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여성이고 엄마잖아요. 이 사람 광명을에서 했을 때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엄마의 마음으로 야무진 정치, 따뜻한 정치였다고. 야, 그거 이제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건 네가 쓰레기라서 옮겨갈 수도 있다고 쳐. 왜냐면 쓰레기는 회귀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이게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끊임없는 막말을 쏟아내고 정말 돋보일 만큼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배경으로 두 가지가 점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국민의당을 개혁하기 위한 젊은 세력한테 힘을 몰아줘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젊은 세력의 대안으로 이현주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야. 즉 기존에 있는 천정배라든지 정동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투쟁력 있고 잘 할 수 있는 젊은 피를 해야. 국정은 협치, 국민은 혁신, 당사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출범 2달 정도 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독재, 이미지 독재 정부의 길로 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단기간 인기를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인지 한번 짚어봐야 한다. 다 틀린 말이에요. 저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아예 깔아뭉개고 있다. 뭔 짓을 해도 애들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수사 지침을 내리면 국민의당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이나 다른 바 없다. 이게 이제 추미애 대표를 공격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 했던 국민의 부름을 아주 인습격으로 해석해 또다시 적폐를 쌓는 것에 단호히 싸워나가겠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반성은 죽어도 없죠.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6월 29일 날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미친놈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급식소에서 밥하는 아줌마들이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냐.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종이 아니다. 이런 거였고요. 이럴 때 한국어 욕설 본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